꿈다운 라디오, 꿈다운 새벽 책방, 오늘도 기분 좋게 시작합니다. 단절과 표류, 세륜과 쟤는 단 한 번도 다투지 않았다. 사소한 말다툼도 없었다. 자신들의 우정이 깨진 것을 거론한 적도 없었다. 둘의 우정은 그저 희미해지며 사라졌을 뿐이다. 설문조사에서 관계성 후회를 경험했다고 말한 사람들은 수천 명이 넘었지만 관계가 끝나는 방식은 단 두 가지 유형, 즉 단절과 표류뿐이었다. 가족 간의 단절은 대개 모욕, 폭로, 배신 등 촉매가 되는 사건으로부터 시작된다. 이 사건은 언성이 높아지고 험악한 위험이 오가고 접시가 부서지는 등 연속극이나 에드워드 올비의 희곡에 나올 법한 싸움으로 번진다. 외부인의 관점에서는 근본적인 불만이 사소하고 쉽게 바로잡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단절은 당사자들을 분개하게 하고 적대적으로 만든다. 예를 들어 71세의 캐나다 남성은 다음과 같이 후회했다. 크리스마스에 5살짜리 손자의 행동을 두고 아들과 충돌을 했는데 잠깐의 말다툼이 큰 논쟁으로 번졌습니다. 그로 인해 소원해진 관계는 거의 5년 동안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 후로 우리는 대화를 나누거나 소통하지 않았습니다. 텍사스에 사는 66세 여성은 이렇게 썼다. 며느리를 알게 되었을 때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을 후회합니다. 며느리가 우리 집 근처에 살고 싶어 할 것이라 믿었지만 내 아들은 며느리의 고향이 있는 오스트레일리아로 이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떠났고 지금은 관계가 소원해졌습니다. 표르는 더 진부한 이야기를 따른다. 여기에는 흔히 눈에 띄는 기승전결이 없다. 거의 눈에 띄지 않게 일어난다. 어느 날 관계가 형성되었다가 어느 날 고개를 들면 관계가 사라지고 없다. 펜실베니아의 한 여성은 이렇게 후회했다. 더 좋은 친구, 자매의 딸이 되기 위해 시간을 들이지 않았습니다. 시간을 흘려보내고 갑자기 내가 48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죠. 캄보디아에 사는 41세 남성은 이렇게 썼다. 좋은 친구들이 연락을 끊고 떠나가도록 내버려둔 것이 후회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나고 나서야 상황을 인식할 수 있었다. 펜실베니아에 사는 62세 남성은 이렇게 말했다. 직장 동료들과 더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해 더 열심히 노력했더라면 좋았을 거예요. 나는 같은 곳에서 30년 넘게 일해왔지만 지금까지 함께 일했던 사람들 가운데 친하다고 말할 만한 사람이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관계의 단절은 더 극적이다. 하지만 관계의 표류는 더 흔하다. 표류는 고치기가 더 어려울 수도 있다. 단절은 분노와 질투 같은 감정을 만들어내는데 이는 친숙하고 식별하기 쉬우며 이해하기 쉽다. 표류는 더 미묘하고 덜 정당하게 느껴질 수 있는 감정을 수반한다. 그리고 관계성 후회를 하는 수백 명의 사람이 묘사하는 이런 감정들 중 첫 번째는 어색함이다. 셰릴은 옛 친구와 재회할 생각을 하며 이렇게 자문했다. 제니 내일 소식을 듣지 않는 것이 더 나을까요? 아니면 제니 내일 소식을 듣고 소름 끼치게 만드는 것이 좋을까요? 친구를 소름 끼치게 만들지 모른다는 우려는 늘 우세했다. 그녀는 25년이 지난 지금 손을 뻗는 것이 이상하게 보일까봐 걱정한다. 그런 행동이 친구에게 부적절해 보일까봐 두려워한다. 에이미가 디파에게 전화를 걸지 못했던 것도 같은 장벽 때문이었다. 이런 식으로 들릴까봐 어색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너와 대화를 나누지 못했잖아. 하지만 내가 죽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내가 전화하는 거야. 라고 말이죠. 에이미가 해명했다.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겪을 불편한 감정을 두려워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텐데요. 만약 에이미가 그런 감정에 맞섰다면 아마도 놀랍고 심지어 만족스러운 결과가 생겼을 것이다. 인간은 놀라운 존재다. 비행기를 조정하고 오페라를 작곡하고 스콘을 굽는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행동할지 예측하는 데는 아주 서툴다. 설상가상으로 우리는 자신이 이런 일에 얼마나 미숙한지 깨닫지 못한다. 그리고 어색함을 인지하고 예측하는 데는 그보다 더 서툴다. 2014년에 사회심리학자 니콜라스 애플리와 줄리아나 슈레더는 시카고 지역에서 기차와 버스를 타고 통근하는 사람들을 모집해 그들 중 일부에게 낯선 사람들과 대화를 시작해 보라고 요청했다.
모집된 사람들은 그렇게 대화를 청하는 사람 자신들도 거북할 거라고 느꼈지만 대화하기를 요청받는 상대방은 자신들보다 더 불편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두 예측 모두 빗나갔다. 대화를 시작한 사람들은 생각보다 쉽게 대화를 시작했다. 그들은 대화 없이 혼자 있었던 대조군보다 출퇴근길을 더 즐겼다. 그들과 대화를 나눈 이들도 싫어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그들도 말을 걸어온 사람만큼 대화를 즐겼다. 애플리와 슈레더는 사람들은 사회적 관계의 결과를 오해하고 있다라고 썼다. 통근자들은 손을 뻗는 것이 모두를 불편하게 할까봐 걱정했지만 기우에 불과했다. 전혀 불편한 행동이 아니었다. 2020년 펜실베이니아 대학교의 에리카 부스비와 코넬 대학교의 바네사 본스는 관련 현상을 조사했다. 바로 다른 사람들을 칭찬하는 데에 지나치게 신중한 우리의 태도에 대한 조사였다. 부스비와 본스는 칭찬을 하면 상대가 의아하게 여길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들은 어색해하는 모습을 보일까봐 상대가 자신의 수많은 결함과 과실을 알아채고 판단할까봐 걱정한다. 하지만 실험 결과 자신과 타인에 대한 예측은 완전히 빗나갔다. 그들은 칭찬을 받는 사람이 얼마나 성가시고 불편하고 짜증이 날지를 극도로 가대평가했고 그 사람이 얼마나 긍정적으로 반응할지는 가소평가했다. 그러나 사람들은 전혀 어색해하지 않았다. 이는 사회심리학자들이 다원적 무지라고 부르는 현상이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대다수 사람들의 믿음과 크게 다르다고 착각한다. 특히 그러한 개인적인 생각이 대중의 행동과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더욱 그렇다. 우리가 강의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질문을 하지 않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이 질문을 하지 않는 게 그들이 강의를 이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잘못 이해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신이 바보처럼 보이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어리둥절한 상태이며 바보같이 보일까봐 똑같이 불안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강의를 이해하지 못해 혼란스럽지만 다른 사람은 혼란스럽지 않을 것이라고 잘못 생각하기 때문에 혼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다수 학생은 과음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렇게 답한 학생들은 자신들은 예외고 동기들은 항상 고주망태가 되도록 마신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진심으로 지지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봐도 좋은 사회적 규범이 희한하게도 강화되는 것이다. 멀어진 사람과 다시 관계를 회복할 때 어색함을 걱정하는 우리의 패턴도 이와 일치한다. 우리는 너무 자주 자신의 선택이 유별나다고 생각한다. 셰릴은 다시 연락해도 제니 관심이 거의 없을 것이며 자신과 나눈 대화를 모두 이상하게 여길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나는 그녀에게 그 반대의 경우를 가정해보라고 요청했다. 제니 그녀에게 손을 뻗으면 어떤 기분이 들까? 만약 오늘 그녀에게서 메시지를 받는다면 맙소사 눈물이 날 것 같아요. 그녀가 내게 말했다. 그녀에게서 소식을 듣게 된다면 그리고 이렇게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우리의 우정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고 말한다면 내 인생이 바뀔 것입니다. 행복은 사랑이다. 이상 끝. 한 집단의 평생에 걸쳐 행복을 가장 오랫동안 추적한 연구는 하버드 의과대학의 성인 발달 연구로 연구자 중 한 명의 이름을 따서 그랜트 연구로도 알려져 있다. 여러분도 아마 들어봤을 것이다. 1938년 하버드 대학교 연구원들은 268명의 학부생을 모집한 후 80년 동안 추적 조사했다. 이 연구가 수행된 기관과 그 세밀한 연구 내용은 놀라울 정도다. 연구자들은 남성들의 IQ를 측정하고 필체를 분석하고 눈썹과 고환을 관찰했다. 그리고 혈액을 채취하고 뇌파를 측정하고 평생 수입을 계산했다. 이 연구의 대담한 목표는 왜 어떤 사람들은 일과 삶에서 성공하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허우적대는지 알아내려는 것이다. 명백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그랜트 연구는 심리학 역사상 가장 중요한 장기 프로젝트 중 하나다. 연구자들은 나중에 이 남성들의 자녀와 배우자도 연구 대상에 포함시켰다.
1970년대에는 다양한 사회 경제적 집단을 포함하기 위해 456명의 보스턴 지역 노동자도 추가했다. 이러한 노력이 모여 나온 결론은 진지하고 교훈적이며 아마도 보편적인 것으로 여겨진다. 2017년 하버드 대학교 학내 신문 하버드 가제트는 이렇게 요약했다. 돈이나 명성보다 친밀한 관계가 사람들을 평생 행복하게 해준다. 이러한 유대는 삶의 불만을 해소하고 정신적, 신체적 쇠퇴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되며 사회계층이나 IQ, 심지어 유전자보다 더 정확하게, 행복하게 장수하는 삶을 예측해내는 척도다. 이는 하버드 출신 남성과 도시 빈민가 참여자 전반에 걸쳐 사실로 판명됐다. 어린 시절 부모와 따뜻한 관계를 유지한 남성들은 부모 자식 간의 유대감이 더 느슨한 남성들보다 성인이 되어서 더 많은 돈을 벌었다. 또한 노년기에 더 행복했고 치매에 걸릴 확률도 낮았다. 결혼 생활이 탄탄했던 사람들은 삶의 과정에서 신체적, 정서적 고통을 덜 겪었다. 개인 간의 친밀한 우정은 콜레스테롤 수치보다 건강한 노화를 더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척도였다. 사회적 지지와 공동체와의 유대는 사람들을 질병과 우울증으로부터 보호하는 데도 도움이 되었다. 한편 외로움과 단절은 어떤 경우에는 치명적이었다. 2017년 정신과 의사이자 현재 이 연구의 책임자인 로버트 왈딩거는 한 기자에게 이 연구의 핵심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자신의 몸을 돌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간관계를 돌보는 것도 자기 관리의 한 형태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연구를 통해 밝혀진 비밀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 후의 설문조사에 참여한 많은 사람들도 그랜트 연구의 발견과 비슷한 결론에 도달한 것 같다. 57세의 캘리포니아 여성을 예로 들어보자. 의붓딸이 어렸을 때 더 많이 아껴주지 못한 것을 후회해요. 내가 친엄마를 대신하려 든다고 생각할까봐 우려했고, 딸에게 엄마가 얼마나 필요한지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하이오에 산 62세 여성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 부모님은 1년 간격으로 집에서 임종을 맞이하셨어요. 부모님의 마지막 시간 동안 손을 잡고 그분들이 내게 준 사랑스러운 순간들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하며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을 후회합니다. 우리 가족은 포옹을 하거나 울거나 키스를 하는 등 애정 표현을 잘하지 못했고, 부모님을 위해서든 나를 위해서든 그런 표현이 필요하다는 걸 몰랐어요. 플로리다에 사는 71세 노인은 이렇게 말했다. 딸이 14살에 트랜스젠더가 됐다고 커밍아웃을 했을 때 나는 그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 결과 내 하나뿐인 아이이자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겼습니다. 그 이후로 상황이 바뀌어서 지금은 내가 아이의 가장 큰 지지자이지만 가장 중요한 시기에 부모가 되지 못한 나 자신을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계 후의 설문조사에서 밝혀진 한 가지 주목할 만한 발견은 부모와 관련된 것이다. 수백 명의 사람이 잘못된 배우자와 결혼을 하거나 실망스러운 파트너를 선택한 것에 대해 후회한다고 말했지만 자녀를 둔 것을 후회한 사람은 1만 6천 명이 넘는 응답자 중 20명도 되지 않았다. 행동과학과 대중문화는 어떤 의미에서 로맨스에만 너무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반면 다른 가족 관계에는 충분한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실제로 2020년 24개국 나를 대표하는 40명 이상의 학자 그룹이 27개 국가의 데이터를 조사한 결과 학술지가 탁시키에 대한 연구로 도배되어 있지만 실제로 전 세계 사람들은 탁시키
목표보다 가족 간의 유대 관계와 관련된 목표를 우선시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복잡하게 얽힌 로맨스보다 단점이 적으면서 더 큰 행복이 오래 지속되는 가족 관계를 더 많이 연구하면 우리의 이해도 넓어질 것이다. 하버드 대학교의 또 다른 정신과 의사인 조지 베일런트는 30년 이상 그랜트 연구를 이끌었다. 그는 2012년도 미출관 원고에서 자신이 경험에서 배운 것을 회고했다. 80년 동안 수백 명의 피험자, 수천 건의 인터뷰, 수만 건의 자료를 수합한 끝에 그는 인류 번영에 관한 가장 오랜 연구의 결론을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행복은 사랑이다. 이상 끝. 결국 우리가 인간으로서 씨름하는 문제는 놀라울 정도로 단순하다. 우리 삶의 의의와 만족을 부여하는 것은 이미 있는 관계다. 이 관계들이 고의 때문이든 부주의 때문이든 파탄에 이른 경우 관계 회복을 가로막는 것은 어색함이다. 우리는 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이 수포로 들어갈까봐 두려워한다. 하지만 이런 우려는 거의 항상 잘못된 것이다. 물론 때때로 거절당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다시 손 내밀 때 자신이 얼마나 어색할지는 과대평가하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제안을 얼마나 환영할지에 대해서는 과소평가하는 경우가 더 많다. 따라서 이 단순한 문제의 해결책은 훨씬 더 단순하다. 어색함을 잠시 접어두자는 것이다. 에이미 노블러는 닫힌 문 후회에 대해 생각하면서 시간을 거슬러 과거 자신에게 갈 수만 있다면 이렇게 속삭이고 싶다고 말한다. 어색하고 너무도 불편하고 무섭겠지만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하게 될 거야. 어차피 그땐 해답 없는 그 질문들을 생각하지도 못했을 테고 막상 그 질문이 상대방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모르는 일이니까. 셰릴은 젠과의 관계에서 열릴 문을 바라보면서 적어도 당장 실행에 옮기지 않겠지만 그 다음엔 어떤 행동을 취하면 될지 직감으로 알았다. 상대에게 모습을 드러내는 쪽으로 실수를 저지르는 편이 거의 항상 낫습니다. 비록 어색함은 있더라도 죽는 것도 아닌걸요. 괜찮을 거예요. 하지만 당신이 당신을 드러내지 않으면 영원히 관계를 잃게 될 겁니다. 모든 심층 구조적 후회는 욕구를 드러내고 교훈을 준다. 관계성 후회에서 인간의 욕구는 사랑이다. 낭만적인 의미의 사랑만이 아니라 부모, 자녀, 형제, 자매, 친구들을 모두 아우르는 광범위한 개념의 사랑 말이다. 닫힌 문이 전하는 교훈은 다음번에는 더 잘해야 한다는 것이다. 열린 문이 전하는 교훈은 지금 당장 실행에 옮기라는 것이다. 만약 당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관계가 무너졌다면 전화를 걸어라. 직접 찾아가라. 당신이 느끼는 바를 솔직하게 말하라. 어색함을 밀어내고 손을 내밀어라. 가장 큰 후회는 삶의 다양한 면면에서 교육, 인간관계, 휴가계획, 집에서 먹는 음식에 이르기까지 내 욕구와 바람에 대해 좀 더 적극적으로 말하지 않은 것입니다. 51세 남성 뉴저지. 나무를 더 많이 심었더라면 좋았을 거예요. 57세 남성 영국. 소셜미디어에 내 인생을 오래 노출한 것을 후회합니다. 너무 많은 것을 과도하게 공유해서 이제는 나의 너무 많은 부분이 밖에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27세 여성 워싱턴. 11장 기후와 의무. 요즘에는 전화기마다 카메라가 달려있고 주머니마다 전화기가 들어있지만 20세기에는 사진 촬영이 지금보다 더 복잡했고 비용도 많이 들었다. 젊은이들은 잘 모를 텐데 설명하자면 이렇다. 과거에는 사진 작가들이 필름으로 사진을 찍었다. 버튼을 눌러 카메라 셔터를 열면 순간적으로 빛이 들어왔다. 그런 다음 빛은 필름의 화학물질과 상호작용하여 이미지를 기억한다. 결과는 다소 이상하다. 사진 작가들이 카메라에서 꺼낸 필름띠를 보면 실제로 밝은 부분은 어두웠고 실제로 어두운 부분은 밝았다. 이는 사진을 만드는 중간 단계로 네거티브라고 불렀다.
사진 작가들이 그 네거티브 필름을 종이에 인쇄하면 명암이 뒤바뀌어 원래의 색조가 복원된다. 후회도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작용한다. 네 가지 핵심 후회는 좋은 삶의 네거티브 이미지로 작용한다. 사람들이 가장 후회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그 모습을 뒤집어 생각해보면 우리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알아낼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궁극적으로 원하고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일까? 아래 표에 요약된 후회의 심층 구조가 답을 제공한다. 우리는 물질적, 신체적, 정신적 행복의 견고한 기반인 안정을 추구한다. 우리는 제한된 시간을 활용하여 새로움을 추구하고 대담하게 행동함으로써 탐구하고 성장하는 기회를 희망한다. 우리는 옳은 일, 도덕적 약속을 지키는 좋은 사람이 되고 또 그렇게 보이는 일을 하고 싶어 한다. 우리는 사랑으로 결속된 우정과 가족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기를 갈망한다. 견고한 기반, 약간의 대담성, 기본적인 도덕성, 의미 있는 관계, 후회라는 부정적인 감정은 긍정적인 삶의 길을 보여준다. 할 수 있었는데와 해야 했는데 거울을 보면 한 사람이 보일 것이다. 하지만 눈을 좀 더 가늘게 뜨면 세 개의 자아가 보일 것이다. 이는 컬럼비아 대학교의 사회심리학자 토리 히긴스가 1987년에 처음으로 제안한 동기부여 이론이다. 하긴스는 우리 모두에게 실질적 자아, 이상적 자아, 당위적 자아가 있다고 주장했다. 실질적 자아는 현재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속성들을 한데 묶어 놓은 덩어리다. 이상적 자아는 우리가 될 수 있다고 믿는 자아, 즉 우리의 희망, 소망, 꿈이다. 그리고 당위적 자아는 우리가 마땅히 그래야 한다고 믿는 자아, 즉 우리 의무, 약속, 책임이다. 하긴스는 우리의 행동을 부추기고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를 결정짓는 것은 이 세 자아의 불일치라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이상적 자아는 건장하고 건강한 사람이지만 실제적 자아는 무기력하고 과체중이라면 그 괴리가 운동을 시작하려는 동기가 된다. 만약 나의 당위적 자아가 연로한 친척을 돌봐야 한다고 믿지만 실제적 자아는 6개월 동안 할머니를 찾아뵙지 않았다면 나는 사무실을 일찍 나서 할머니 댁에 갔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노력을 하지 않을 때, 즉 실제 자아와 나머지 두 자아 사이의 간극이 지속되면 불쾌한 감정이 그 간격을 메운다. 2018년에 뉴스쿨의 다비다이와 여러 논문에 자주 등장하는 토머스 길로비치는 후회를 분석하기 위해 하긴스의 이론을 활용했다. 사람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했던 행동보다 행동하지 않은 것을 더 후회한다는 길로비치의 이전 연구를 확장하여 그들은 6가지 연구를 수행한 끝에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다. 즉, 사람들은 자신의 당위적 자아에 부응하지 못한 경우보다 자신의 이상적 자아에 부응하지 못한 경우에 더 많이 후회한다는 것이다. 할 수 있었는데 라는 후회가 해야 했는데 라는 후회보다 3배 정도 많았다. 아마도 그 이유는 이 두 가지 후회의 감정적 결과가 상반되기 때문일 것이다. 실제적 자아와 이상적 자아 사이의 불일치는 우리를 낙담하게 만든다. 하지만 우리의 실제적 자아와 당위적 자아 사이의 불일치는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따라서 행동할 가능성을 높인다. 우리는 당위와 관련된 후회에 대해서 절박감을 더 크게 느끼기 때문에 과거의 행동을 되돌리거나 잘못한 사람들에게 사과하거나 실수로부터 교훈을 얻는 등의 방법으로 바로잡으려 할 가능성이 더 크다. 할 수 있었는데는 해야 했는데보다 더 오래 우리를 괴롭힌다. 해야 했는데는 끝에 가서 바로잡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 분석은 후회의 심층 구조를 들여다볼 수 있는 또 다른 창을 제공한다. 이상적 자아가 되지 못한 것은 기회를 추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당위적 자아가 되지 못한 것은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네 가지 핵심 후회는 모두 기회나 의무 또는 둘 다를 포함한다. 예를 들어, 대담성 후회는 전적으로 우리가 붙잡지 못한 기회에 관한 것이다. 기반성 후회, 내가 그 일을 했더라면 또한 주로 우리가 추구하지 않은 기회, 교육, 건강, 건전한 재정에 관한 것이다. 관계성 후회, 내가 손을 내밀었다면은 기회와 의무가 섞여 있다.
지키지 못한 우정을 쌓을 기회는 물론 소홀히 했던 가족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의무도 포함한다. 도덕적 후회, 내가 옳은 일을 했더라면은 다하지 못한 의무에 관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보면 기회와 의무가 후회의 중심에 있지만 기회가 더 두드러진다. 이것은 우리가 한 일보다 하지 않은 일을 후회할 가능성이 더 높은 이유도 설명해 준다. 닐 로즈와 에이미 서머빌은 이렇게 썼다. 행동하지 않은 것에 대한 후회는 행동에 대한 후회보다 더 오래 지속되는데 그 이유는 놓쳐버린 기회가 더 크게 인식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기회의 중요성은 양적 연구를 활용한 미국 후회 프로젝트에서 수집한 자료를 다시 검토하면서 더욱 분명해졌다. 이 설문조사의 규모와 범위 덕분에 하위 집단 간의 차이를 조사할 수 있었다. 여성의 후회는 남성의 후회와 다를까? 흑인 미국인은 백인 미국인과 다른 후회를 할까? 당신이 부자인지 가난한 사람인지에 따라 삶에 대한 후회도 달라질까? 간단히 대답하자면 집단 간의 차이는 크지 않았다. 더 길고 흥미로운 답을 하자면 실제로 드러난 차이가 후회의 동인으로 작용해 기회의 중요성을 강화했다는 것이다. 응답자의 교육 수준을 예로 들어보자. 대학 학위를 가진 사람들은 대학 학위가 없는 사람들보다 직업에 대해 후회할 가능성이 더 높았다. 언뜻 들으면 놀랄지도 모른다. 일반적으로 대학 학위를 취득하면 직업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대학 졸업자들이 경력에 대한 후회를 더 많이 하는 이유일 수 있다. 삶이 그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했고, 따라서 잡지 못한 기회도 더 많은 것이다. 소득도 비슷한 패턴을 보였다. 당연히 재정에 대한 후회는 가계 소득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가계 소득이 낮을수록 재정 관련 후회를 할 가능성이 더 높다. 하지만 직업에 대한 후회는 정반대였다. 즉 소득이 높을수록 경력을 후회할 가능성이 더 높았다. 다시 말하지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질수록 실현되지 못한 기회에 대한 후회도 커질 수 있다. 교육에 대한 후회는 대학을 다녔지만 졸업하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만연했다. 이 집단의 4명 중 1명은 교육에 대해 가장 크게 후회했다. 이 경우에는 기회가 가로막힌 것이 원인일 수 있다. 이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인종에 따른 후회의 차이는 기회의 박탈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인종 간 후회의 차이는 한 가지 측면을 제외하고는 미미했다. 유색인종은 백인종보다 교육에 대한 후회가 더 많았는데 이는 미국에서 인종에 따라 교육 기회에 대한 접근성의 차이가 있다는 점으로 설명될 가능성이 크다. 나이 또한 기회의 중요성 그리고 역사를 보여주었다. 미국 후회 프로젝트 조사에서 20세 청년의 행동에 대한 후회와 무행동에 대한 후회는 동등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행동하지 않는 것에 대한 후회가 우세했다. 50세에는 행동하지 않는 후회가 행동에 대한 후회보다 2배나 많았다. 실제로 데이터에 따르면 행동하지 않았을 때의 후회를 예측하게 해주는 가장 강력한 척도는 나이였다. 자신 앞에 놓인 기회가 줄어들면 나이 든 사람들의 경우처럼 사람들은 자신이 하지 않은 일을 후회하는 것 같다. 하지만 그들은 다른 곳에서 기회를 찾기도 한다. 예를 들어 30에서 65세는 직업과 재정에 대한 후회가 가장 많았다. 이 연령대에서는 이러한 영역에서 기회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교육, 건강, 경력에 대한 후회가 적었고 가족에 대한 후회가 더 많았다. 한 가지 이유는 70세가 되면 박사학위를 취득하거나 새로운 직업을 갖거나 수십 년 동안의 고된 삶을 보상받을 기회가 상대적으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그러한 문들은 닫히고 있다. 하지만 세상을 떠나기 전에 단절된 형제와 화해할 기회는 남아있다. 이 문은 여전히 열려있다. 남녀 간의 차이는 크지 않았지만 존재했다. 예를 들어 남성은 여성보다 경력을 후회할 가능성이 더 컸다. 남성 5명 중 1명은 이 범주에서 후회를 표현한 반면 여성은 12%에 불과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여성은 남성보다 가족에 대한 후회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24%, 남성 18%. 이 차이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제공할 수 있는 질문이 이 설문조사에는 없었다. 하지만 평균적으로 남성들은 직업적 기회를 더 중시할 가능성이 크고 여성들은 관계의 기회를 더 중시할 가능성이 크다고 추측할 수는 있다. 꿈과 의무. 우리는 이행하지 않은 의무보다 놓쳐버린 기회를 더 자주 후회한다. 하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실현한 삶이란 꿈과 의무가 뒤섞여 있는 삶이라는 것도 알고 있다. 후회가 제공하는 네거티브 이미지는 우리 자신에 대한 꿈과 다른 사람에 대한 의무가 결합될 때 완전한 인간이 된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 의무만 있고 기회가 없는 삶은 억제된 삶이다. 기회만 있고 의무를 다하지 않는 삶은 공허한 삶이다. 기회와 의무가 융합된 삶이 참된 삶이다. 3부에서는 기존의 후회를 변모시키고 미래의 후회를 예측함으로써 참된 삶을 꾸려가는 방법을 다루고자 한다. 삼부 후회 활용하기. 나는 제시카에게 더는 다정하게 대하지 않았어요. 그녀가 승리를 할 때도 학교에서 사흘간 그녀를 블러디 메리라고 불렀어요. 아내에게 키스하지 못한 것이 계속 후회됩니다. 62년 결혼 생활 동안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그러지 못했는데 아내가 코로나19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악보를 읽거나 악기 연주를 배우지 못한 것을 후회합니다. 음악을 좋아하지 않더라도 악기 연주가 삶에 도움이 되는 귀중한 기술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12장 실행 취소와 적어도 실행. 제프 보슬리는 그저 멋진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을 뿐이다. 그는 29살에 미 군에 입대했고 포트 브레그에서 가장 나이 많은 하사관이었다. 심지어 훈련 담당 부사관보다도 나이가 많았다. 그는 동료들과 어울리고 싶었다. 그래서 어느 날 밤 몇몇 친구들과 기지에서 나와 신의 문신 가게에 들어갔다. 제프는 동료들에게 깊은 인상을 줄 수 있는 이미지나 문구를 찾고 있었다. 극도 남자다움과 전사로서의 풍모를 물씬 풍기고 싶었다. 그는 왼쪽 팔에 문신 부위를 선택했다. 왜냐하면 총신을 들고 있을 때 보이는 팔이기 때문이었다. 문신사는 가까운 컴퓨터로 MS 워드 프로그램을 열고 파피루스 서치를 선택했다. 그리고 약 $100를 받고 제프의 왼발에 검은 글씨로 몇 글자를 새겼다. No regret. 후회하지 않는다. 제프는 거의 10년간 군에 복무했고 그랜베레가 되었다. 제대 후 콜로라도 스프링스에서 소방관으로 일했다. 그때 12년간 함께 살던 아내와 이혼을 했다. 결혼 생활이 끝났을 때 그는 자신에 대해 뭔가 깨달았다. 지난 삶에 후회가 많다라는 사실이다. 그는 대학을 더 진지하게 다니지 않은 것을 후회했다. 이혼해서 아내에게 상처를 준 것을 후회했다. 또한 연기에 대한 오랜 열망을 한 번도 실행에 옮기지 못한 것도 후회했다. 충동적으로 문신을 한 지 10년을 지났을 때 제프는 자신의 문신이 단순히 심리적이지 않다라는 문제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 문신은 진실도 아니었다. 나와 대화를 나누면서 제프는 이렇게 말했다. 후회했어요. 나는 분명 후회했죠. 그것이 제게 연료를 공급했습니다. 후회는 역 같은 거지만 나는 후회하지 않아. 라거나 후회할 게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보다 후회를 더 좋아합니다. 후회에 자극받은 그는 콜로라도 중부에서 캘리포니아 남부로 이사해 현재 배우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더 이상 믿지 않는 신조를 자신에게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왼팔의 문신을 제거하기로 결정했다. 이 과정은 고통스럽고 시간이 많이 걸릴 뿐 아니라 비용도 많이 든다. 피부과에서 정기적으로 레이저 시술을 받아야 하고 가격도 문신 시술보다 10배 이상 비싸다. 시술 받으러 갈 때마다 신입 간호사나 의사가 보이면 저 후회하고 있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 농담이 내게서 떠나지 않네요. 후회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 후회가 우리를 인간답게 만든다면 더 나은 사람이 되고 더 만족감을 느끼기 위해 후회를 어떻게 이용해야 할까? 그 출발점은 후회의 구조에서 중요한 특징 중 하나를 다시 살펴보는 것이다. 행동에 대한 후회와 행동하지 않은 것에 대한 후회의 차이, 즉 우리가 한 일에 대한 후회와 하지 않은 일에 대한 후회의 차이 말이다. 행동에 대한 후회는 상대적으로 적다. 나는 이 짤막한 장에서 현재를 바꾸기 위해 후회를 변화시키는 방법을 설명하려 한다. 그리고 다음 장에서는 좀 더 복잡하긴 하지만 행동에 대한 후회와 행동하지 않은 것에 대한 후회를 변화시켜 미래를 개선시키는 방법을 설명할 것이다. 행동에 대한 후회의 경우 초기 목표는 당면한 상황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는 것이다.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에게는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우리는 이 후회를 되돌릴 수 있다. 바로잡거나 선택을 되돌리거나 결과를 지워버릴 수 있다. 제프와 그의 문신이 그 예다. 한편 적어도 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행동에 대한 후회에 대응하면 그 상황을 좀 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데 도움이 된다. 두 방식 모두 미래를 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지만 현재를 재정비하는 데는 도움이 된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내일 1단계 실행 지금 취소, 53분밖에 안 됐는데. 저기 뭐고, 상준쌤 영어 해주실 거잖아요. 아니 그거 얼마 안 돼요. 뒤에 보니까 응. 중간에 끊어야 될 그래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네. 아이고. 중간에 끊어야 될 것 같아서. 예. 네. 지금 알겠습니다. 54분이거든요. 오늘 영어는 이건 여러분들한테 또 다 맞는 얘기일 것 같은데. 이거요. I think that he has managed it. I think that he has managed. 뭐예요? 그가 그 힘든 일을 해냈다고 생각해요.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여성이니까 I think that she has managed it. 영어로 써드리면 그죠? I think that she's managed. 매니지 아시죠? 매니지한다. 매니저. 그게 이제 해냈다. managed it. 그가 이제 마스터했다. 그녀가 마스터했다. I think that she's managed it.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I think. 생각, I 난 think. 이렇게 생각해요. think. 그리고 managed. 매에 들어가요. 그게 그 두 개가 강세가 있는 거예요. I think she's managed it. 이렇게 되면 돼요. 그냥 단순하게. I think that she's managed it. 그 중간에 that she is, that he is 이거는 거의 뭐 들을 듯 말 듯. 실제로 이제 외국 사람들이 발음할 때는 그냥 이런 중간에 기능어들은 그렇게 세게 발음 안 하거든요. 중요한 거는 I think she's managed it. 이런 식으로. I think managed 이렇게만 들려요. 그래서 I think that she's managed it. 이렇게 한 번씩 해보세요. I think that she's managed it. I think that she's managed. 예, 다 발음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는 이렇게 얘기하죠. I think that she is managed it. 그죠? 그렇게 하면은 너무 비효율적인 거예요. 영어 자체가 되게 효율적인 언어라서 I think that she is managed it. 이렇게 하면 우리는 너무 많은 발음을 하는데 I think 이게 하나고 I think that she's managed it. She's managed it. 그냥 이게 세 개 끝이에요. She's managed it. I think that she's managed it. 예, 그거를 그 느낌을 알고 들으면 영어가 더 잘 들려요. 걔네들이 이렇게 친절하게 I think that she is managed 이렇게 말 안 하거든요. 되게 그냥 필요한 말만 해요. 그때 커피도 그렇고 그죠? 그래서 걔가 원하는 것들만 한다. I think that she's managed it.
뭐 이렇게만 보시면 돼요. She's amazing.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뭐 별거는 없어요. 그리고 이거 봐봐. 그 하나 더 하자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안마기가 있다고 쳐요. 야 이거 좀 봐봐 할 때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우리 보다라는 거 뭐 있어? see, 뭐 watch, view 뭐 엄청 많잖아요. 그리고 look. 근데 미연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이거 봐봐 할 때는 look at this, look at, look at이에요. look at. 이렇게 돼. 보다. 실제로 눈이 보는 게 look at, look at this. C는 좀 약간 살펴보다. We'll see what happens. 우리 이런 말 많이 해. 특히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기자들하고 그 막 질문에 대답할 때 항상 이딴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북한하고 뭐 김정은이 이렇게 막 쏘고 있는데 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한번 봅시다. 어떻게 되지? 한번 봅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We'll see what happens. We'll see what happens. 우리는 볼 거다. What happens. 어떻게 되는지. We'll see what happens. We'll see what happens. 중요한 건 see happen이잖아요. see happened. 그래서 see what happens. see what happens. 이렇게 돼요. see what happens. 이런 식으로 이것도 하나 써드리면 we'll see what happened. 네, we'll see what happened. happen 할 때도 See 예, we will see what happens가 아니라 we'll see what happened. 해가 해 이게 호흡 같이 나와야 돼. We'll see what happens. We'll see what happens. see what happens. 예, 해를 해다 해 이렇게 숨을 한번 넣어보세요. We'll see what happens. 그러면 좀 영어 같아요. 해봐요. We'll see what happens. 네. We'll see what happens. 그러니까 그렇게 what happened 이렇게 하면 안 되고 what happens 해 숨을 내뱉으면서 거기에 we'll see what happens. 네. See what See happens. what 네. happens. 그게 We'll 느낌이 see 되게 what 달라요. 네. happens. Happens. 네. 그건 look at this도 쓸까요? look at this 아니면 look at these 뭐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이것도 좀 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해놓고 그리고 이게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야 얘들아 이거 좀 봐봐. 이거 할 때. Hey guys look at this 이렇게 하면서 예 그러면 이제 6시가 된 것 같은데 오늘 되게 시간 때우려고 이것저것 막 끌어낸 느낌이네요. 아니야, 한 문장을 해도 네. 제대로 알아야 되니까. 그 think라는 말 진짜 많이 쓰잖아요. I think 그리고 뭐뭐뭐가 대시 보통 다 들어가 있는데 안 들리는 거예요. I think she's managed it. I think 보통 이제 대화할 때는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쭉 이어서 한다기보다는 내 생각엔 뭐 그런 것 같아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I think she's managed it 뭐 이런 식으로 예, 난지가 이걸 해냈다고 해. I think 예, 힘든 일을 해냈다고 she's 생각해. 우리는 새벽 직방 이 힘든 걸 해냈다고 생각하죠. I think we managed it. managed. 예, 수고하셨습니다. 사진 한번 찍을게요. 네. 준비하시고요. 준비됐나요? 아이고. 갑니다. 하나, 둘, 셋. 네, 아이고. 예쁘시네요.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좋은 날 되시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